여기 미나를 닮은 손님을 태운 택시 앞에 전소민이다. 또 있어요. 전소민을 닮은 손님이 나타나 함께 합승을 시도합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다고 그냥 통과. 그런데 다시 나타나는 손님. 저기 또 있잖아요, 기사님. 안 되겠어요. 일단 한번 태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순간이동하는 손님을 태우는 기사. 근데 순간이동하면 그냥 택시 안 타고 집에 가면 되잖아. 손님,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까지 가세요? 안 타세요? 그제서야 택시를 바라보더니 순간이동으로 차에 탑니다. 손님을 차에 태운 택시는 목적지로 향하는데 손님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기사님, 자유로 귀신 이야기 들어본 적 아니 있으세요? 들어봤으면 안 태우셨겠죠.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긴 자유로도 아니고요. 과연 그럴까요? 검은 옷을 입은 긴 머리여서 사람일까 귀신일까? 다시 한번 순간이동을 해서 기사를 위협하는데 손님, 똑바로 앉으시고요. 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게 아닌데. 민망한 순간이동 귀신은 자리로 돌아가더니 다시 컨셉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는 정산을 하려는데 2시간 넘어서 추가 요금 붙으신 거 아시죠? 지금 귀신한테 택시비 받겠다는 거야? 너 귀신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택시비만 내면 됐죠. 돈만 내면 장땡. 내가 택시비를 왜 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든가. 그러더니 너무나 뻔뻔하게 런을 하는 귀신. 멈춰! 주인공이 이렇게 황당한 귀신 택시를 몰게 되기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택시를 물려받아 운전대를 잡게 된 영민.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1호? 무려 1억이나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 말까지 2천만 원만 입금되면 살고 있는 집은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더 큰 고민이 찾아와 버리죠. 그것은 바로 택시 안에 떨어진 손님의 분실물 핸드폰을 주워들자 영민 찌릿이 느껴지더니 택시에 귀신이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귀신은 자동 귀환 모드가 설정되어 있었고 귀신은 항상 택시에 붙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귀신을 태운 채 사람을 태우자 손님들은 복통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모두 승차를 거부해버리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당장 2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영민은 택시에 붙은 귀신 지연의 아이디어를 듣고 성불 하지 못한 귀신의 소원을 이뤄주고 귀신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물을 받는 귀신이 돈도 주네. 귀신도 없애고 돈도 버는 일타쌍피 귀신 전용 택시를 운영하기로 결심했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죠. 귀신 전용 택시. 그렇게 귀신 지원과 운전기사 영민의 동업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 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보람차게 성불도 시키고 돈도 번 영민은 넘어진 귀신의 손목에서 아주 특이하게 생긴 택시 모양 머리끈을 발견합니다. 왜 그쪽이 죽은 우리 엄마 머리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 잃은 택시 지방령 귀신이 택시기사였던 엄마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묘한 상황. 그렇게 곧장 집으로 향해 엄마의 물건들을 뒤져봅니다. 서랍 구석구석 혹시나 같은 머리끈이 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열심히 수색해보는데 뭘 그렇게 찾고 있어? 에이, 할머니 그 머리끈 기억나? 내가 옛날에 엄마한테 선물한 거. 아, 깜장색 그거. 네 엄마가 맨날 그걸로 머리 묶었잖아. 깜장색 맞는데. 아 그거 어떻게 생겼더라? 할머니는 엄마의 핸드폰을 가져와 사진첩을 열어보는데 봐봐. 이거 맞지? 아주 놀랍게도 네가 신기하다고 사왔잖아. 택시 모양이라고. 엄마가 모으는 택시라고. 귀신 지연이 차고 있는 머리끈은 엄마의 머리끈이 맞아. 맞았죠. 근데 내가 뭘 더 한 거 같은데. 심지어 영민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진퉁 머리끈. JS 이니셜이 있는데 아, 영어로 뭐라고 적어놓지 않았어? YM 영민. 아, 네 엄마가 거기다가 네 이름도 새겼어. 나중에. 근데 그럼 왜 찾아? 없어? 네 엄마 물건 하나도 안 치웠는데. 엄마가 그날 하고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는 몰라도 이 기억 잃은 귀신과 엄마는 접점이 있어 보였죠. 그때 아이고, 이쁜 아가씨네. 마침 갤러리에서 어떤 사진을 발견하는데 손님인가? 귀신과 함께 셀카를 찍었던 엄마.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서 친밀하기까지 했던 두 사람. 나 완전 예쁘네. 아주 큰 떡밥을 품고 있는 이 인물 아니고 귀신. 도대체 무슨 사이일까요? 기사님 어머니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까요? 그건 제가 더 궁금해요. 혹시 익숙한 이름 없어요? 자기 이름 보면 뭔가 기억나지 않을까요? 김진모, 스텔라. 아, 어머니 성당 다니셨어요? 아이 좀 잘 들여다봐요. 아니 그런 느낌 드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이 없는데 이름을 듣는다고 기억이 날까요?
이 머리끈도 엄마가 진짜 아끼던 거였거든요. 누구 주고 그럴 게 아닌데? 절도 내가? 길에서 주웠다. 그럴 만큼 고가의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이 확실한 건 택시 어머니 거라고 했잖아요.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어머니 머리끈도 가지고 있고 난 이 택시에서 못 벗어나요. 뭔가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운명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심각하게 하는 지연.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이 기억상실증 귀신아. 다 들려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또 택시 영업을 하러 나온 두 사람. 그때 영민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택시는 825 내가 불렀어. 김진숙 씨 아들 서영민. 사건 당일날 바로 이 자리에 있었거든. 오리무중인 영민의 엄마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들이었죠. 사실 영민은 사건 현장을 가까이서 봤기에 그 충격이 다 가시지 않았는데 기사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 그래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여기 우리 엄마가 뺑소니 당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불러낸 경찰이 인조. 야, 배려심 진짜 지리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죠? 김진숙 씨 사고 당일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꼭 취조 같습니다. 엄마랑 아들이 만나기로 한 건데 질문이 이상하네요. 이 근처에서 9시에 고깃집 가기로 했었습니다. 학원이 8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은 뭘 하셨지? 어쩔 수 없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데 엄마와 알겠어. 전화 통화를 하며 고깃집을 향하고 있던 그날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지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왜 그래 엄마? 아니 엄마 이따가 얘기할게. 그때 엄마! 큰 소리와 함께 엄마의 비명이 들려왔고 엄마! 더 이상 불러도 엄마가 대답이 없자 영민은 전속력으로 뛰어 엄마의 택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대형병원 다리가 없으세요. 보호자분은 택시로 따라오세요. 그렇게 힘겹게 그날의 기억을 경찰들에게 모두 얘기합니다. 김진숙 씨가 응급실로 실려간 뒤에는 왜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까? 경찰은 하다하다 왜 늦었냐고까지 물어보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대운병원까지 거리가 차로 이동하면 늦어도 2~30분 거리입니다. 825 택시가 현장에 있었는데 왜 다른 택시를 타고 왔습니까? 이 정도면 일부러 막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질문하나 싶은데요. 영민은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줍니다. 사고 현장이야. 현장 보존의 법칙. 영민은 사건 현장의 보존을 위해 다른 택시를 탔고 길이 너무 막히자 급하게 내려서 병원까지 뛰어갔었죠.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 생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엄마 죽였다는 의심이나 받고 있네요. 모든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야, 대한민국 경찰 대단하네. 반어법을 날려준 뒤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이럴 시간 있으면 범인 단서 하나라도 더 찾아오세요. 아 진짜 그 형사님 싸가지에 싸가지네. 누가 당해도 원통할 만한 상황. 그때 마침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늘 꼭 꽃 사야 해요. 생일날 엄마가 꽃 한 송이라도 사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네요. 기사님이 어머니 닮아가지고 잘생겼나 보다. 어머니 웃는 얼굴. 그렇게 두 사람은 엄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는데 그 뒤로 두 사람을 찍고 있는 수상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들은 현장 CCTV를 분석 중이었는데 장례식 끝나고 오니까 마당에 딱 세워져 있던데. 그래서 나는 우리 형사님들이 조사 다 끝내고 끌고 왔는 줄 알았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집 앞으로 와 있던 택시. 그래서 영민을 그렇게 의심했던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급하게 차에 탐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뺑소니를 당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이어서 1시간 뒤 장면을 보니 어떤 헬멧남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죠. 모로스 오피스텔에서 강지원 집까지 얼마나 걸리지? 평균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설마 한편 825 택시 앞을 한 취객이 막아서는데 이러면 위험한데. 아주 위험하게 택시를 잡는 남자. 아저씨, 어휴, 기사님이 어리시네.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아니 근데 보통 뒤에 타잖아. 왜 옆에 타고 그래? 근데 이거 귀신 택시라서 일반 손님이 타면 복통이 올 텐데.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편안하게 꿀잠 중인 손님. 그때 아니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각성을 합니다. 이어서 남자는 손을 들더니 그대로 영민의 허벅지로 향해버리죠. 아, 왜 운전 중에 그래? 이어서 몸 안에 흑염룡을 멈추려는 듯 혼자서 하는 팔씨름을 시작하죠. 아 장군님 요새 이런 거 범죄야. 그리고는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나 동성추행으로 경찰서 가는 걸 보고 싶으셔? 내가 그동안 합의금으로 얼마 날렸는지 아시잖아. 아, 제 여자 손님도 있는데 쪽팔리게 진짜. 뒤에 있는 여자 귀신 손님의 존재를 눈치챈 손님. 방금 이 차를 갓길에 세워서 질문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만진 건 미안한데 왜? 경찰 부르게? 아니 여자 손님이라고요? 이어서 귀신 작품에서 꼭 나오는 대사. 아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합성을 하고 그래. 저 여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를 시전하죠. 앞으로 뭔가 조력자가 될 것 같은 무당과 차에서 내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무당과 영민은 구면이었죠. 내가 어디서 봤는데 택시랑 귀신. 설마 지시킹에 올라온 귀신 붙은 택시 그 너였어? 지시킹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던 영민. 설마 청담동 꽃도령? 뭔 귀신들이 다 지 세상이야. 바로바로 안 가고 죽치고 있게. 야, 내가 지시킹에 올렸던 네 고민 들어줄게. 요 귀신 떼주면 되는 거지. 천도제 비싼데 너 운 좋은 줄 알아. 긴장된 순간 온 기운을 부적에 모아 재령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사이비 아니에요? 택시가 아니야? 그러면 아 아파요. 이번에도 헛볼이었죠. 너 부정한 것을 주었구나. 아, 그거 그 팔찌 같은 거 그거잖아. 어쨌든 너 오늘 하늘로 올라가. 아니, 왜 내 거취를 그쪽이 정해요? 너도 얘 만나고 되는 일 없지. 귀신 붙은 택시에 손님이 타겠어? 자, 귀신은 귀신이 사는 곳으로 가. 안 그래도 인구를 또 넘치는데. 이번엔 부적의 표적이 지연입니다. 대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디 귀신이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래? 그때 작품이 빨리 끝날까봐 무당의 손목을 꺾어버리는 영민. 야 이거 안 놔? 나 경찰 부른다. 나야말로 신고할 거예요. 동성 성추행 야 너 진심이야? 귀신하고 붙어 있으면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은 내가 해야지. 알았어 이거 좀 놔줘. 엄마 안 엮였으면 그냥 보내주는 것도 괜찮은데, 응? 어쨌든 성불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당을 풀어주는데, 야, 난 분명히 경고했다. 얘가 사라져야 손님도 타고 귀신도 안 보고 돈도 벌고. 어? 귀신이 사라져야 귀신도 안 꼬이고 돈도 벌 수 있다고 경고해주는 무당. 가라고요. 가! 아니 근데 택시 타고 왔는데 못 타고 가야 돼? 어쨌든 무당은 가고, 기사님 고마워요. 차에 붙는 줄 알았던 귀신이었지만 부적이 안 먹히자 어떤 것이 본체인지 두 사람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두고 내린 물건들인데 이 중에서 지연 씨가 붙어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이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물건은 저 책 같은데. 그래서 을 들고 멀리 가보는데, 아니에요. 다음은 유력한 후보 핸드폰. 이번에도 역시나 멀리 떠나는 영민. 기사님, 영민이 멀어지자 자동으로 지연이 몸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늘에서 날아온 지연과 치유를 해버리죠. 아이 그래도 귀신이잖아. 귀신이야 이거 좀. 아유 귀신이라니까. 아 갑자기 이걱거리기 시작하는 두 사람. 아이 뭐야 왜 저렇게 걸어? 지연 역시 당황스럽긴 해도 싫진 않는 듯 보입니다. 안 가요? 가요. 사람 귀신 커플이라. 호호호호호. 너무 심하게 툭닥거리는 못쏠 영민이는 갑자기 지연이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 성불 안 시킨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주. 그만 가라고 말을 했어야죠. 아 그만 가라고 말했는데 기사님이 못 들은 거거든요. 그럼 더 큰 소리로 말하든가. 너무 좋아서 흥분한 영민. 일단 설레는 건 설레는 거고, 실험의 결과를 알게 된 두 사람. 택시가 아니라 핸드폰이네요. 그쪽 본체.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기억 잃은 지연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근데 이 핸드폰엔 암호가 잠겨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게 진짜 제가 쓰던 핸드폰이 맞을까요? 그럼 그쪽이 붙어 있는데 누구 거겠어요? 아니, 제가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형이잖아요.
제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두 사람 관계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찾아옵니다. 저 편의점에서 물 좀 사올게요. 영민이 자리를 뜨자 갑자기 이상함을 느끼는 지연. 기사님 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휴대폰 배터리가 0%가 되자 지연도 사라집니다. 저기요? 저기요? 택시에 항상 붙어있던 지연이 사라지자 영민은 당황하고 일단 지연의 본체인 휴대폰을 챙겨서 밖으로 향하는데 배터리가 없는 걸 확인한 후 충전기를 사러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여기 맞는 충전기 있나요? 그 완전 골동품 쓰시네. 중고로 사면 모를까? 아니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C타입도 오핀도 라이트닝도 아닌 극강의 고전 휴대전화. 이 휴대폰을 충전해야 지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능적으로 느끼지만 갑자기 택시에 손님이 탑승합니다. 야 조심해. 15만 원. 저 근데 사람이 탈 수 있을지. 뭐 오늘 영업 안 하시나? 아니에요. 영업합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으로 손님을 태우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기사님 새벽에 나 때문에 고생하시네. 신기하게도 지연이 사라지자 손님이 아무런 통증 없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죠. 그 시각 지연은 어딘지 알 수 없는 앙상한 절벽만 가득한 세상 속에 갇혀 있었죠. 스마트폰 회로 속인가? 그런데 현실 세상에 있는 영민의 택시는 손님이 내리자마자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내내 멈추지 않는 손님 러시. 이날 밤에만 번 돈이 무려 50만 원. 하루에 50이면 이거 그냥 스마트폰 버리자 그냥.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영민은 무당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난 분명히 경고했다. 얘가 사라져야 손님도 타고 귀신도 안 보고 돈도 벌고.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홀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 영민은 당장 갚아야 할 2천만 원이 필요했기에 생각에 잠기죠. 그렇게 지연의 본체를 글로브 박스에 넣고 차에서 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영민. 내가 왜 신경을 써? 사라지면 잘 됐지 지긋지긋한 귀신. 잘 됐어.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는지 곧장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 핸드폰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낡아서 갖다 버리려고. 할머니 오늘 노래교실 가지. 타, 내가 데려다 줄게. 이전엔 귀신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지연이 없는 지금은 할머니를 태우고 노래교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발생하죠. 노래교실에 도착한 할머니는 지연이를 가져갑니다. 영민이 그 사실을 눈치챘을 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할머니. 지연이를 수거해버리는 할머니. 왜? 너 이거 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지 엄마랑 물건 못 버리는 것도 똑같냐? 어여 가. 잘가. 그런데 미쳐버린 초장거리 손님이 탑승합니다. 강릉이요. 예? 강릉이요? 안전벨트 매세요. 초장거리 큰돈. 지연이는 잊어버리고 바로 업무에 집중합니다. 그럼 이제 요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저희 택시비 얼마나 나왔어요? 20만 2천 원입니다. 와, 어떻게 택시비로 20만 2천 원이 나오지? 갑자기 손님이 지연으로 보이는 영민. 영민은 지연의 환각이 보이자 바람을 쐬는데 저 죄송한데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이쪽 배경.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이는 지연. 온 세상이 지연이다. 그날 저녁 영민은 지연에 대한 생각에 잠긴 채 동료 기사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 못 봤어? 응? 엄마가 없어졌어.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시고 함께 택시를 운행하던 효녀 동료는 엄마가 없어졌다며 도와달라 하고 영민은 지연에 대한 생각에 잠길 새도 없이 함께 수사에 나섭니다. 아니, 저 아줌마가 우리 딸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분명 어떻게 할 생각이었다고. 그 시각 엄마는 어떤 아이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따라다니다 파출소에 잡혀와 있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딸은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엄마 사람들한테 귀신 같은 존재야. 보이지만 보이지 않잖아.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찾을 수 있고. 그때 파출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지금 파출소에 있대. 우리 엄마 어떡하지? 엄마. 차 저기 있었지. 그렇게 동료의 어머니는 무사히 찾게 됐지만 동료가 영민에게 했던 말들이 영민의 가슴을 점점 답답하게 만듭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 영민은 수거함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수거하고 이거예요. 같은 시각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지연이 어둠 속에 잠겨가고 있었죠.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영민은 오래된 스마트폰의 단자와 맞는 충전기를 찾기 위해 전자상가를 전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게를 다 돌아도 맞는 단자는 찾을 수가 없었죠. 누가 나 좀 꺼내줘요. 결국 영민은 중고마켓에 글을 올리는데 그렇게 지연이 모든 걸 내려놓을 무렵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과 동시에 이상한 공간 속 지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영민의 품속에서 눈을 뜹니다. 노래 봐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합니다. 거긴 정말 깜깜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으면 이런 기분일까 싶고. 근데요, 기사님. 근데 충전기는 진짜 왜 구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버렸어도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엄마 사람들한테 귀신 같은 존재야.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저를 못 보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죽었는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끝낼 순 없어요. 아무렇지 않지 않았으니까요. 네? 나 아니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그쪽을, 자기 이름도 모르는 그쪽을 유일하게 아는 게 난데 과연 내가 그쪽을 버리는 게 어떤 마음일까 하고요. 그렇네요. 우리는 서로 유일하게 아는 사이예요. 이번 충전 대소동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 하지만 멀어진 영민의 돈봉 넘쳤던 택시 요금의 꿈. 그때 방금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하지만 다시 등장하는 귀신. 또 있어요. 우리가 찾던 손님인 것 같은데요. 귀신 전용 택시에 걸맞은 손님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목적지까지 전소민 닮은 귀신을 데려다주니 2시간 넘어서 추가 요금 붙으신 거 아시죠? 지금 귀신한테 택시비 받겠다는 거야? 내가 택시비를 왜 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든가. 무임승차를 하려는 뻔뻔한 귀신은 그대로 도망가려는데 지연이 잡아버립니다. 뭐라고요? 내일 돈이 없다고요? 잡고 보니 돈이 없다는 귀신. 듣자 하니 귀신 태워주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돈도 받고 창조 경제인데 손님이 없다. 그렇다면 택시비 대신에 정보교환 어때? 귀신이 넘쳐나는 핫플레이스를 내가 알고 있다니까. 정말 사람들, 아니 귀신들이 있을까요? 거짓말이면 믿음이란 걸 좀 가져봅시다. 귀신한테 속는 셈 치고 귀신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로 향하는 두 사람. 가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한 말이 맞았잖아. 귀신이 진짜 많아요, 기사님. 기사님 진짜 많아요. 야, 여기 터가 진짜 안 좋은가 본데? 귀신 잭팟이 터져버린 상황. 전소민 귀신 덕에 9천을 떠들고 있는 돈들. 아니, 귀신들을 잔뜩 모아두고 한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뛰지 마세요. 다쳐. 그렇게 차례차례 한을 풀어주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한 귀신이 찾아옵니다. 저기 어머, 소원 빌러 오셨구나? 그 소원 제가 이뤄드릴게요. 야, 너 강지원 아니야? 지연을 알고 있는 귀신이 나타납니다. 나 신우야, 김신우. 나 기억나? 저를 아세요? 너 영주고 강지원 맞는데? 너 검도했었잖아. 시합 때 크게 다쳐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제가 영지국 강지연이라고요? 기사님, 제가 영지국 강지연이래요. 내가 영지국 강지연 맞아? 오, 맞다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알아? 그건 모르는데. 그치, 다 알 순 없지, 친구 사이여도. 아니, 내가 부모님까지는 모르지. 우리 고등학교 때 사진 있는데. 정말? 자신의 기억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잡은 지연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주군으로 영업을 안 하나 보네. 세 사람은 동창 귀신이 운영하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사진이... 그곳에서 정말 지연의 과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두 사람은 무슨 관계야? 남자친구는 아닌 거. 아, 남자친구 아니야. 동업하는 관계야. 서로 윈윈하는. 저 근데 그나저나 우리가 93년생이라고 했나? 응. 그러면 30살이네. 누가 너를 30으로 보겠어. 고등학생이라 해도 믿겠다. 고등학생 이거 무슨 고스트 하트 시그널 뭐 그런 건가요? 그래? 우리 할 말이 많아서 편하게 앉게 저 의자 좀 내려주세요. 갑자기 귀신 신우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영민은 별 수 없이 의자를 내리는데 먼지. 되겠네. 청소도 좀 해야겠네. 여기 청소 좀 해줘요.
우린 야외 테라스에 있을 테니까 깨끗하게. 기사가 아니라 개인 집사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왜 제가 하죠? 제가 돈을 안 드렸구나. 비밀번호 0716. 이렇게 동창 귀신의 명령대로 카페 금고를 열어보자 어마어마한 현금 뭉치가 발견됩니다. 제 소원은 버킷리스트 실행하기예요. 제 첫사랑이랑 극장에서 영화 보기, 별 5개 레스토랑 가기, 파티하기, 여행 가기, 커플링하기. 버킷리스트 상대는 누군가요? 당연히 모두가 예상했듯 기사님은 운명을 믿나요? 전 오늘부터 믿기로 했습니다. 그 상대는 지연이었죠. 근데 지연이한텐 비밀이에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착수금일 뿐. 착수금만으로 대략 500만 원을 주는 큰손 손님. 그렇게 주인 아니 손님이 시키는 대로 영민은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둘은 알콩달콩한 토크쇼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너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라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내 이름만 알아도 좋겠다 싶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자신의 정체를 아는 인물을 만나자 왜요? 지연은 스스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부모님이 누군지 더 궁금해졌어요. 그 학교 가보죠. 스윗한 영민은 지연의 소원도 들어주려 합니다. 우린 귀신 택시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는. 하지만 학교까지 찾아도 별다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죠. 아,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 정보를 누가 그렇게 쉽게 알려주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민은 왜인지 지연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SNS를 뒤져보는데 그곳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뭐야, 나이 학교 이름까지 있는데 왜 SNS는 아무것도 없지? 이런 답답한 마음에 찾아갈 만한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귀신 택시. 결국 날 찾아왔고. 아니 왜 사람 귀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 역시 날 찾아올 거라고 했잖아. 들어가자. 왜 귀신들은 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거죠? 귀신들은 큰 그림으로 보면 또 다른 지방령이야. 자신이 가장 애착이 가는 사람, 한이 되는 장소 같은 데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네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라. 택시에 붙어있는 귀신 때문일 거야. 귀신들을 다른 곳으로 한 번에 옮겨주는 네 택시는 특급 서비스지. 귀신계의 KTX랄까? 한 구역을 벗어나기 힘든 귀신들에게 최강의 탈출 수단이었던 것. 그러면 지현 씨는 왜 아무것도 없는 핸드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걔는 내가 봐도 좀 특이 케이스야. 기억 상실에 핸드폰에 붙어있고. 그런 귀신 있는데 무당 인생 좀 처음 봐. 무당조차 할 수 없는 지연의 정체. 커다란 영화관에서 그녀와 단둘이 하는 데이트를 꿈꿔왔죠. 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첫사랑과 극장에서 아, 제 채널 맞습니다. 이거 같은 영상입니다. 여기가 아무도 없는 극장입니까? 영민은 신우의 버킷리스트를 다 이뤄주고 빨리 성부를 시켜버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뭐든지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예산이. 하기 싫으면 관두시던가. 아 마음에 안 들면 환불 하든가. 아,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소원도 못 빌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영화는 여기서 보는 걸로. 와, 영화 보는 데가 여기야? 그때 마침 지연이 등장하고 분위기 좋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연아. 분위기 죽이지. 소원 들어주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시작하시죠. 영민은 불편한 마음으로 영화를 재생하죠. 보자. 돈은 벌어야 하고 버킷리스트는 이뤄줘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고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영화를 보는 지연을 볼 수 없었는지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피하는 영민. 지연 역시 그런 영민에 신경 쓰이는 건 마찬가지지만 일단 영화에 집중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영민은 영화를 끄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데 기사님, 어디 갔다 와요? 기사님도 이 영화 봤어요? 진짜 감동. 감동은 무슨. 둘이 만났다 헤어지는 거 다 뻔하다. 시니컬한 태도의 영민이 아니 삐진 영민이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기사님은? 그리고 이어서 분위기를 잡아보는 신우. 요즘 나 운명을 믿어, 지연아. 운명? 아니 운명하신 분들끼리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현 씨도 운명을 믿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죽은 동창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운명이라고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택시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 택시 하는 것만큼 이상하겠어요? 아 이게 운명이지. 진짜 너무 좋아하네. 왜 화를 내요? 개나 소나 다 운명이래. 제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기입니다. 레스토랑 예약하신 건 맞죠? 별 5개 레스토랑이 여기입니까? 영민이 준비한 최고급 레스토랑은
별 5개 레스토랑에서 배달된 음식입니다. 평점 높은 배달 음식이었죠. 장소가 중요하죠. 장소가. 나 혼자 레스토랑 예약해가지고 접시 3개 시켜놓고 칼질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 되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같은데 나는. 안 그래, 신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연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음악. 그럼 음악은요? 음악까지 있어야 완벽한 레스토랑이죠.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노래도 준비해놨습니다. 됐죠? 스피커도 없어요? 거기에 산 넘어 산으로 할머니 저녁 드세요. 할머니를 모십니다. 아, 분위기 다 깨네. 할머니 손주랑 기분 내시려고 제대로 준비하셨죠? 우리 손주가 왜 이렇게 무리를 했대? 할미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아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고 싶었던 신우는 당연히 이 상황에 불만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아, 이 승리자의 표정 뭔데? 아유, 어차피 우리 먹지도 못하는데 할머니라도 드시면 좋지 뭐. 지연이 마음씨도 이쁘지. 너 레드 와인 좋아해? 넌 프랑스 쪽 와인에 어울릴 것 같은데. 신우도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으로 작업을 겁니다. 너도 맡아볼래?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영민은 회방을 놓는데 할머니 오늘 노래 교실은 좀 어땠어? 설마 할미가 한 곡 좀 뽑아봐. 지금? 네. 그렇게 할머니의 노래 자랑이 시작되고 신우가 꿈꿨던 낭만적인 식사 시간은 물 건너가듯 보였습니다. 재미. 야, 못하겠다, 야. 제가 나이도 한참 많으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아니요. 기사님, 지연이는 정말 완벽해요. 예쁘면서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우면서 예쁘고 모두 다 퍼펙트.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연이? 그렇게까지. 다음 내 버킷리스트는 파티인가요? 오늘 저녁까지가 파티였습니다. 에? 저녁 식사는 물론 와인부터 인테리어, 조명 등등 파티 분위기 안 났습니까? 아니 그게 파티죠, 파티.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일정은 커플링인가?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어차피 성불하면 사라질 거. 아, 귀신끼리 사랑 고백해서 성공하면 성불하는 거 모르는구나.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지연이가 내 커플링 받으면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귀신이 사랑을 고백해서 성공하면 같이 성불한다고? 네. 갑자기 날벼락 같은 정보. 집에 도착한 영민은 생각이 잠긴 채 한참 차 안에 있었는데 왜 집에 안 들어오세요? 아, 왜 안 들어오는데요? 아직 지연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되었던 영민은 귀신끼리 사랑 고백해서 성공하면 성불하는 거 모르는구나. 지연이가 내 커플링 받으면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거예요? 불가능하고 불편한 감정이 뭔지를 알지 못했고 신우 귀신님 어때요? 잘생겼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신우 안경 벗으니까 훨씬 낫죠. 지연이 고백을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좋겠네요. 잘생긴 사람 만나서. 괜시리 지연에게 심통을 내고 그럼요, 좋죠.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누구랑은 다르게. 지연은 괜히 장난을 쳐봅니다. 그럼 둘이 손잡고 같이 성불하면 되겠네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았으니까. 심한 말로 지연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 이름 알고 싶다면서요. 이름만 아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가든지 말든지. 야, 그만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요. 아, 지금 성질 낼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다 기사님 때문이잖아요. 뭐가 나 때문인데요? 신우 버킷리스트 데이트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죠.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기사님 마음대로 결정해도 난 괜찮았어요. 참았어요. 우리 귀신 택시 일이니까요. 갑자기 나타난 자신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될 영민에게 근데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지연은 성실하게 일에 임하고 있었고 성불을 해라 마라 왜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영민이 서운하기만 합니다. 지연은 그렇게 멀리 최대한 멀리 떠납니다. 집 앞 마당으로요.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네. 진짜 성불할까? 다음날 신우의 고백에 쓰일 반지를 직접 쇼핑하러 가는 영민. 이거 맞으시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죠.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싫어하겠어요. 망했습니다. 100%예요.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직원 덕에 영민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예쁘게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지연을 보자 영민의 마음은 더욱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들고 올게요. 그런 영민을 바라보는 지연 역시 마음이 편해 보이진 않았죠. 어우 삭막하다 삭막해. 딴 남자에게 고백받으러 가는 택시 안의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같은 시각 신우는 혼자 고백할 생각에 싱글벙글 좋아지는 상태. 내 사랑을 받아줘! 그때 비장한 표정으로 생각을 정리한 듯한 영민이 핸들을 꺾습니다. 그리고는 풀악셀을 밟으며 어디론가 향하는데 우리 이러면 망한다니까요. 몰라요. 이미 망했다고요. 소원 들어주는 귀신 전용 택시에서 나만의 작고 귀여운 귀신 전용 택시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망했어요. 좋아하니까. 자신의 마음을 정해버린 택시기사 영민. 도몽의 TMI 디스 드라마 인포메이션. 이번에 소개해드린 작품은 딜리버리맨 3, 4화입니다. 딜리버리맨은 평범한 청년이 엄마의 사고와 귀신의 등장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재밌는 점은 그 어떤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스릴과 추리, 공포와 연애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는 신선한 드라마죠. 한편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은 작품일 듯 싶네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 외에도 병원, 흥신소, 경찰서 등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게 텐션이 떨어지지 않게 새로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니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윤찬영 배우의 첫 성인 현대극 주연작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점점 외모에 물이 오르고 안정적인 연기를 보이는 윤찬영 배우와 데뷔 초부터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온 박민아 배우의 알콩달콩 오싹오싹한 러브스토리가 아주 꿀잼이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모여 지니TV ENA 채널에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딜리버리맨은 매주 수목 오후 9시 지니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티빙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딜리버리맨에 탑승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